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실버타운에서 나오신 85세 노인분 소개해 드린 쇼츠 영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이 쇼츠 영상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본인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지. 사실 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뭔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버타운에 관련된 광고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이 실버타운이 조금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일본의 노인복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일본의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도 이 시니어를 위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실버타운인데, 일본의 어떤 실버타운 내지는 시니어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small is beautiful, 그죠? 전부 다 작게, 그죠?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실버타운도 우리나라처럼 뭐 골프장 있고 막 헬스장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반드시 필요한 공간들만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일본의 이 시니어 하우스도 이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공간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시니어 하우스가 많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공용 공간과 서비스,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주택 내에서 이 돌봄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준다든가, 생활 물품을 대신 채워준다든가, 침대 곁에 긴급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공용 공간과 서비스를 별도로 본인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은 딱 7평 정도의 원룸 형태입니다.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을 분리하는 거죠. 서비스도 공용 서비스, 개인의 공간은 프라이빗한 원룸,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 원룸 안에 들어가는 가구는요, 침대, 책상, 옷장, 이 정도만 이렇게 갖춰 놓는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노인들의 동선에서 거추장스러운 거는 다 빼버린 거죠. 심지어 에어컨 같은 경우도 선택상 옵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좀 답답할 때 쓸 수 있는 발코니 정도는 각 방마다 이렇게 두어서 답답할 때는 나가서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은 각 룸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곳의 월세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달에 16만 3천 엔입니다. 하나로 보면 약 143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관리비,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어떠세요? 사실 월세가 143만 원이면 사실 좀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실버타운이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실버타운도 거의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분들이. 이런 공간들은 결국은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0대, 70대 분들이 이용하기보다는 75세 이상, 80세 이상 이런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5세 이상 분들이 대체로 왕성하게 활동하기보다는 약간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버타운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실버타운 비용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두지만 정작 이 노인분들이 그걸 활용하기에는 몸이 좀 불편하시다거나 좀 거동이 좀 힘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은 좀 무리가 될 수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그걸 다 가성비가 좋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고 몸이 편찮으시고 이런 분들은 또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사실 요양원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비싼 실버타운 이런 데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시니어 하우스가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용 서비스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공간은 개인 공간은 좀 프라이빗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공간의 시니어하우스 월 143만 원 식대 포함 나쁘지 않죠.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자면 케어 실버타운 뭐 이런 거 어떠세요? 케어 실버타운. 우리나라도 부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알뜰 실버타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걸 잠시 소개해드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용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200에 월 5만 원, 일반 어르신의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만 원. 저렴하죠.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쌉니다. 근데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인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월 평균 소득 50% 이하로 1인 가구 소득이 월 224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모든 세대 구성원 자산을 총 합쳐서 2억 5,500만 원 이하여야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령자 이 복지주택은요,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데를 신청하면 그 지역 거주자가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지주택 근처에는 복지관이 따로 있어서 어른들의 건강이나 식사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요즘 지자체에서는요,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을 때 1층에는 복지관 이런 시설들을 만들고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자 대상의 복지주택과는 별개로 중산층들이 갈 수 있는 실버타운은 조금은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대체로 보면 월 한 150에서 한 70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실버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실버타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생겼는데요. 그만큼 이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내 실버타운의 숫자는요, 2022년 기준일 때 39곳 8,840가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인 인구수의 0.1%밖에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실버타운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일본은요, 16,72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9곳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실버타운과 일본의 실버타운을 비교해 보면서 일본의 장점을 우리나라의 정책에 반영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첫 번째가 보증금과 월세의 구조거든요. 이 우리나라는 보증금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노인 케어 서비스라는 게 노인분이 들어가시면 거기서 오랫동안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진입 비용을 낮춰서 일본처럼 처음에 입주할 때의 일시금의 한 30%를 내고 나머지 70%는 5년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증금 제도를 좀 없애고 월세로 일시금을 내는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주고, 두 번째는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개호 보험이라고 이 실버타운 시니어 하우스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통해서 실버타운의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낼 수 있는 이 개호 보험이 대한민국도 좀 활성화된다면 이 시니어 하우스, 실버타운에서 지내는 동안에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보험과 비슷하긴 하는데요. 좀 더 일본의 개호 보험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하우스에서 안정적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이 보험으로 돼 있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 노인 복지시설, 노인들이 지낼 수 있는 복지주택, 노인들이 지낼 수 있는 이 실버타운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요. 2015년 이후에 금지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 지역 있죠. 인구 감소 지역에다가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당시에 분양형 실버타운이 불법 투기 문제로 폐지됐지만 전국의 89곳을 중심으로 다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도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짓는다고 합니다. 사실 실버타운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라의 어떤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촘촘한 복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용을 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실버타운이나 노인 복지시설은요, 사실 이 노인 복지라는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많아지는 실버 세대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복지시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부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까지 그분들이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 특히 그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일본의 시니어 하우스들을 한번 참고로 보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적용해 보면 안정적인 시니어 하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리잡자가 제안해 봅니다.